29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추석 연휴지만은 저는 그 추석 연휴에 무료할지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뉴스 브리핑을 찍고 있습니다. 추석이 어떤 분은 즐거운 가족 간의 모처럼의 시간이 될 거고, 어떤 분들은 취직이나 결혼, 또 퇴직, 또 빈곤 등으로 여러가지 스트레스 쌓이는 연휴 기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추석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설과 더불어서 축제고, 축제는 좋은 일도 싫은 일도 시끌벅적하게 겪으면서 지나가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석 기간에 김영전 청와대 대변인이 책을 하나 보내줘서 잘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은 송복 교수께서 지으신 유성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 때 전시재상으로서 사실상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조선을 끌고 가면서 명나라와 왜군 사이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용도 폐기당한,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은 비운의 재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돈 5만원짜리나 앞으로 또 발행될 새로운 지폐에는 반드시 유성룡 이 전시재상 영의 정도 했죠. 도제찰사도 했고요. 좌우간 전쟁 때 오만 걸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쟁을 지휘하는 역할도 했고, 군량미를 보급하는 역할도 했고, 더 나아가서 명나라를 달래어서 전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악역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의 군대의 숫자와 군량미의 숫자를 파악해서 정돈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임진왜란은 이길 수 없었고,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거나 일본의 식민지로 그때 넘어갔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송복 교수의 이번에 그 명저 나라를 다시 만들 때를 되었나이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을 잘 깨달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 우리의 그 조선이 난 명재상이라는 율곡 이 선생께서는 기국 비기국,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아니다라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즉 당시의 조선은 외관상으로는 나라의 모양을 갖추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조선의 실상을 율곡 이 선생께서 주장을 했고, 또 그분은 그와 더불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역사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 한참 뒤에 그의 제자가 율곡 행장을 통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 실제 본인이 쓴 글이나 상소문에 10만 양병설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여부는 어쨌든 관계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성룡의 임진왜란을 종군하면서 쓴 기록에 기반한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라는 책에 저는 당시에 나타나 있는 조선의 실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그야말로 나라 꼴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200년 전에 조선이 개국을 할 때보다 솔직히 나라의 국력은 훨씬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왜군의 숫자가 정확하게 16만입니다. 이 16만에는 수군이나 지원병이 빠져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군인 숫자는 얼마였을까요? 실제로 조선의 군인 숫자는
7,920명이었습니다. 이 7,920명도 장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 그것보다 더한 장부로는 4만여 명의 군인이 있었고 12만 명 정도의 보조 군인이 있어서 16만 군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으로 제대로 정리한 장부에는 7,920명이고 그 중에 중앙 즉 한양을 지킨 군인은 4,6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중앙을 지키는 군대 7,560명에 비해서 120년 전보다도 3,000명이 더 줄어 있습니다. 즉 8,000명도 안 되는 군대가 16만 1번군을 상대했는데요. 그 8,000명도 안 되는 군대 중에는 사실 절반은 탈영을 하거나 싸울 수 없는 상태에 농사 짓다가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곡괭이나 들고 있었기에 다고요. 1번군을 보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실제 조선의 군대는 3, 4천 명에 불과했고요. 임금 근처에서 지키는 군대는 불과 3, 4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임진왜란을 조선이 맞서 싸웠다? 뭐 곳곳에 의병이 있었지만 그 의병의 숫자는 수십 명에서 뭐 100단위에 불과했습니다. 즉 장부상으로 군인이 있었지만 얼마나 나라가 썩었는지 돈을 주고 배설을 사서 수령이나 아전들이 당시에 조선에 보면 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군대에 상근하는 역할을 맡고 나머지는 농사를 짓고 이랬는데요. 그 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옥감이나 곡식을 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하다 보면 두 번만 하면 완전히 파산을 할 정도로 이 작폐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은 그걸로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은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경계를 서고 있던 군대는 가서 조사를 해보면 점호를 부르면 그냥 이름 부를 때쯤 되면 가서 내 이름 대신 불러라고 남이 와서 대신 불러주고 그래서 조선의 군대는 장부에만 있었고 군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뜯어먹는 탄간오리들만 배가 불러 터졌습니다. 하물며 무기라고 병기라고는요 유력한 병기가 활하고 화살밖에 없었는데 활하고 화살은 알다시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군은 조총을 들고 왔습니다. 아예 그냥 병기창에서 조총을 찍어내듯이 당시에 수만 정을 찍어내어서 다 들고 왔습니다. 일반 병들도 조총이 있었습니다. 자, 활은 100m 정도에 딱 알맞은 전쟁수단인데요. 3, 400m 밖에서 조총을 쏴야 되니 활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접전에서는 활은 의미가 없고요. 일본군의 창이나 긴 칼에 한국은 창이나 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꽃갱이, 쇠수랑, 낫 이런 걸 들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러니 예초부터 싸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군이 부산에 착륙을 해서 동네를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열흘이나 지났어야 전쟁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한양에서는. 그때 각 역이 있고 파발마들, 봉화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봉화나 파발마로 중앙에 알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알리는 그런 역참 기능도 마비되어 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조선의 최고의 명장이라는 이일이나 신립장군은 모을 수 있는 군대가 없어 가지고 불과 1, 200명 끌고 가서 천혜의 요새라는 조령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고요. 십리 밖에 일본군이 와 있는데 조선의 명장들이 일본군이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고 한참 걸리겠거니 하고 충주 탄검대 옆에 배수진을 치고 있다가 그것도 친 것도 아니겠죠. 그 근처에 있다가 일본군이 몰려들어서 그냥 죽은 겁니다. 우리가요 역사 전쟁에 보면 조선에서 거창한 전쟁을 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전쟁다운 전쟁을 한번 하지 않고 수도 한양을 뺏기고 의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이 탄간오이로 가득 찬 조선의
이 귀족이나 수령이나 왕족에게 조선의 백성들이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같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일본군이 많이 조선을 마을들을 약탈한 것도 있지만은 당시에 분노한 백성들이요 마을을 불태우고 한마디로 스스로 봉기해 가지고 당시에 조선의 행정체계를 마비시킨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요 왕이 국가적 현대적은 아니죠. 근대적 국가적 정근대적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래도 법령과 제도에 의해서 밑에 백성들까지 닿도록 행정체계와 군사체계, 사법체계 등을 또 조세체계 등을 제대로 갖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녹봉을 주는데 녹봉을 제대로 못 받거나 몇 달, 몇 년씩 걸려서 조금씩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일부들만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다 백성을 가렴주고해서 탄간오리가 되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뱃을 중에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공정하게 뽑힌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뇌물 갖다 주고 뱃을 해서 또 돈을 뜯어서 몇 배를 더 불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는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제도가 하나도 없었고요. 의제와에 몰려가서 이항복 등 당시 이덕형, 이항복 등 가신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요. 의논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저 한경도 산속에 숨자라거나 아니면 중국에 가서 그냥 명나라에 내부하자. 내부하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명나라에 그 항복해서 뭐 항복도 아니죠. 명나라가 전쟁을 해야 한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들고 가서 그 명나라에 갖다 바치고 우리 좀 먹여 살려주십시오. 하자 했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통일신라 말에 경순왕이 고려 왕건을 찾아가서 나라를 그냥 자기 손으로 떠받쳤지 않습니까? 그나마 왕건이 가장 자기한테 대우 잘해줄 것 같아고요. 한마디로 내부하자 했던 사람이 다수였는데 유성룡 혼자서 말도 안 된다. 의주에서 함치도 떠나면 안 된다고 버틴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평양성까지 일본군이 와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요. 평양에서 의주까지 며칠만 하면 일본군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일본군이 진군하지 않고 평양성에 머물렀어요. 그 덕분에 조선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땅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온 명나라와 일본과의 전쟁이었고 육지에서는 일본군과 이순신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조선이 외와 싸우고 있었지만 육지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외와 싸우는 조선의 군인은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의병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역사에서 기재하는 만큼 큰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미세한 형태의 저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요. 명나라에서 이효송이 45,000명을 끌고 오죠. 그래서 싸우다가 서로 간에 이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정유재란 전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한강을 중심에 놓고 서로 가르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밑에는 일본군이 왜군이 점령하고 위에는 명이 점령하고. 자, 겨우겨우 뭐 중국의 속국의 형태로든 1000년, 1500년을 버텨온 한반도의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임진왜란 때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겨우겨우 이순신과 유성룡 등에 의해서 버틴 이 나라가 300년 뒤에 한일 합방되어서 없어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나라 꼴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명나라 군대와 그 말이 왔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조선에서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없었습니다. 장부상으로만 식량이 있는데 가보면 곡간들이 뭐 지금 도나 군 같은 관아에 가보면 창고에 곡간이 다 비어 있었거나 몇 년 전께 썩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성룡이 한 일이라는 게요. 명나라 군대를 먹여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군대가 밤에 잘 만한 집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불타가지고요. 그래서 명나라 군대의 흉폭함도 외국 못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려고 달래면서 겨우 해서 일본이 나중에 물러갔는데요. 물러간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그냥 일본이 이제는 전쟁을 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물러간 겁니다. 뭐 패전해서 물러간 것도 아니에요. 물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싸우고 있었지만은 육지는 일본군에게 곳곳이 다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곳곳이라는 것도요, 평양, 한양, 그 다음에 동네 부산이죠. 이 세 군데만 점령당해가 있었습니다. 충청도, 호남은요 안전했어요. 한경도도 안전했고 평안도도 바닷가 쪽으로는 다 안전했습니다. 일본은 그냥 점으로만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당해가지고, 왜냐? 싸울 군대도 하나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고 명나라군 아니면 육지에서 싸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명나라군도 가뭄에 콩나듯이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당시에 사무라이 봉건주의 시대 때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했고, 내부의 문제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다시 철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그런 조선의 행태들, 한마디로 이 한반도라는 큰 땅덩어리에 군인이 몇천 명밖에 안 됐고 무기도 없고 군량미도 없었고 왕이 있고 중앙정부가 있고 곳곳에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 시스템이 있었지만은 그 시스템은 백성들을 덩쳐먹는 탄간오리들이 판을 쳤습니다. 배설은 다 팔아먹었거든요. 군인을 대신해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 500년 유지가 된 게 그야말로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요즘 방산 비리에 곳곳에 우리나라 썩은 부분이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어떻게 했을까 찾아보니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의 인구가 270만, 그 중에서 젊은 사람 인구는 한 18만 명, 그러니까 율곡이 10만 양병성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 10만 명이 군대에 가 있다, 상근을 10만 명으로 유지하자,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단 10,000명을 몇 달을 먹이 살릴 군량도 없는 나라가 조선이었고요, 그 사람들에게 무기를 손에 쥐어줄 형편도 안 되었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만 양병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나라 꼴이 없는 나라가 그래도 망하지 않고 유지되어 오다가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만은 해방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세계 10위 경제국가가 되고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도 저는 기적에 가깝다고 봅니다. 당시에 일본의 인구가요, 조선보다 한 4배가 많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속국이었죠. 참, 이런 정도의 나라가 지금까지 굴러와서 국가를 세우고 독립적인 말과 민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늘이 도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나라가 그 꼴이 나라답지 않아서 망했는데요. 자,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요즘에 정치나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 썩은 병폐들이 다시 이시조선으로 회귀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라가 아니다라는 율곡의 말,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다라는 유승용의 호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때입니다.